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하시지만 대개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운동을 안 해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죠. 하지만 혹시 아십니까? 이 작은 변화가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치명적인 질환이 다가오기 전에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다리에 나타나는 은밀한 신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공통적으로 확인한 중요한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것이니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누구나 집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자가 점검법까지 알려드리니 놓치지 말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그 전에 몸이 조용히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부터 기억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거나 말이 꼬이는 순간을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 더 이른 단계에서 나타나는 경고는 다리에서 시작된다. 이유 없이 다리가 저리거나 한쪽에만 힘이 빠지는 경험을 우리는 흔히 나이 탓이나 피로 탓 혹은 운동 부족 탓으로 넘겨버린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그런 소소한 불편이야말로 뇌가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다. 화재가 나기 전 연기가 먼저 피어오르듯이 다리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는 뇌혈관 이상을 알리는 경보음과 같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혹은 요즘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넘겨버린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순간이 바로 생명을 지킬 기회를 놓치는 갈림길이 될 수 있다. 뇌경색은 단순한 병이 아니다. 발병하면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설령 살아남아도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후유증을 남기기 쉽다. 따라서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기에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중력에 거슬러 피를 끌어올려야 하는 부위이기에 뇌혈관의 작은 이상이 가장 먼저 드러나기 쉽다. 그러니 다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이 글의 첫머리에서 강조할 점은 단 하나, 다리의 작은 이상은 단순한 피로나 노화 현상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초기 경고일 수 있다는 인식이다. 그 인식을 확실히 세워두어야 이후에 다룰 구체적인 전조 신호들을 마주했을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왜 하필 다리일까 하는 질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떠오른다. 우리 몸에서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부위다. 혈액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순환하려면 중력이라는 커다란 장벽을 거슬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혈류가 불안정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다리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다가도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기 시작하면 작은 이상이 곧바로 다리에서 드러난다. 계단을 오르다 힘이 풀리거나 발바닥이 둔해지는 감각, 혹은 발끝이 자꾸 바닥에 걸리는 현상은 단순히 근육의 피로나 관절의 노화가 아니라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뇌는 전신을 지휘하는 지휘자와 같아 걷고 서고 균형을 잡는 모든 동작을 순간순간 지시한다. 그런데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면 이 지휘 신호가 다리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공백이 생긴다. 그 순간 다리는 버티지 못하고 갑자기 힘을 잃거나 감각이 흐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뇌혈관의 문제가 아직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 다리는 가장 먼저 위험을 알리는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 의학적으로도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임상에서 관찰된 사실이다. 환자들이 입을 모아 처음에는 다리가 이상했어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다리는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라 뇌혈관 건강에 민감한 감지기이자 가장 빠른 경보장치다. 따라서 다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작은 변화를 그저 피로라고 치부하는 순간 뇌가 보낸 소중한 경고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셈이다. 실제 환자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다리에서 시작된 작은 이상이 생사의 갈림길을 만들기도 한다. 첫 번째 사례는 68살 남성이었다. 이분은 몇 주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자꾸 빠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장을 보러 갔다가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주저앉을 뻔했다. 그 모습을 본 딸이 이상하다고 느껴 바로 병원으로 모셔왔다. 검사 결과 왼쪽 뇌혈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었고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뻔했다. 다행히 경고 신호를 놓치지 않고 병원을 찾은 덕분에 치료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도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두 번째 사례는 72살 여성에게서 나타났다. 며칠 전부터 왼쪽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진다고 호소했지만 가족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오히려 더 많이 걸어보라고 권유까지 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쓰러졌고 이미 오른쪽 뇌에 큰 혈관이 막혀 큰 뇌경색이 진행된 상태였다. 결국 왼쪽 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에 의존하며 살아가야 했다. 만약 조금만 더 일찍 다리에서 보낸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이 두 사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뇌가 다리를 통해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다리는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뇌혈관 건강을 알리는 경보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이야기다. 뇌경색의 전조 신호 가운데 첫 번째는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힘이 빠지는 현상이다. 평소에는 멀쩡히 걷던 사람이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주저앉을 뻔하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특정 다리에만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단순한 운동 부족이나 근육 약화라면 보통 양쪽 다리가 함께 약해지고 오래 걸을수록 점점 지쳐가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뇌혈관 이상으로 생기는 문제는 다르다. 특정 한쪽 다리에만, 그것도 갑자기 힘이 빠지는 특징을 보인다. 뇌에서 내려보낸 움직이라는 지시가 혈류 장애 때문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다리가 순간적으로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 중 많은 이들에게서 뇌혈관 협착이나 작은 뇌경색의 흔적이 발견된다. 결코 단순한 근력 저하로 치부할 수 없는 중요한 신호다. 두 번째 전조 신호는 다리의 저림과 감각 둔화다. 발바닥이 무딘 것처럼 느껴지거나 양말을 신은 듯 둔탁하게 감각이 흐려지는 경우, 바닥을 딛는데 마치 솜을 밟는 것처럼 왜곡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허리 디스크나 말초신경 문제에서도 저림이 생길 수 있지만 양상은 다르다. 허리에서 기인한 저림은 보통 발끝에서 시작해 종아리 쪽으로 퍼져 올라가며 자세에 따라 강도가 달라진다. 반면 뇌혈관 문제로 인한 저림은 특정 한쪽 다리에 갑자기 발생하고 자세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도 덜 뜨겁게 느껴지거나 울퉁불퉁한 바닥이 평평하게만 느껴지는 등 감각 자체가 왜곡되기도 한다. 이는 다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 신호를 해석하는 뇌가 혈류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가 필요한 매우 위험한 신호다. 세 번째 전조 신호는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끌리는 보행이다. 정상적인 걸음에서는 발목 근육이 발끝을 들어올려 바닥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발목의 움직임이 약해져 발끝이 자꾸 바닥에 걸리게 된다. 걷는 소리도 달라지고 신발 앞부분이 한쪽만 빨리 닳는 것이 단서가 될 수 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요즘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발을 질질 끄는 소리가 난다라고 먼저 눈치채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작은 뇌경색 환자들 중 이런 증상으로 조기 발견해 큰 사고를 막은 사례가 적지 않다. 발끝을 끄는 걸음걸이나 신발 마모의 차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경고이므로 무심히 지나쳐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전조 신호는 이유 없이 자꾸 걸려 넘어지는 현상이다. 평소라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던 문턱에서 자꾸 발이 걸리거나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휘청거리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단순한 부주의로만 볼 수 없다. 뇌가 발의 위치와 자세를 스스로 파악하는 능력을 고유 감각이라고 부르는데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이 기능이 떨어진다. 덕분에 우리는 보통 발을 내려다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지만 고유 감각에 문제가 생기면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걸려 넘어진다. 이 문제는 단순히 다리가 둔해졌다는 차원을 넘어선다.
반복되는 넘어짐은 낙상 사고로 이어지고 특히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엉덩이 골절이나 척추 골절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반복되는 걸려 넘어짐은 뇌가 보내는 심각한 신호일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검진이 필요하다. 5번째, 전조 신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떨리거나 움직이는 현상이다. 누구나 피곤하거나 긴장했을 때 잠시 다리가 달달 떨린 경험은 있다.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인한 떨림은 다르다. 원하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특정 상황과 관계없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뇌는 우리 몸의 지휘자처럼 수많은 동작을 조율하지만 혈류가 불안정하면 신호가 들쭉날쭉하게 전달된다. 그 결과 다리는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못하고 떨리거나 움찔거리게 된다. 피곤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떨림은 휴식을 취하면 사라지지만 뇌혈관 이상으로 인한 떨림은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걸을 때 가리지 않고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이를 단순히 관절 노화나 피로로 치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반복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다리 떨림이나 불수의적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즉시 신경학적 검진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리하자면 4번째 신호인 반복적인 넘어짐과 5번째 신호인 원치 않는 다리의 떨림은 모두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두 가지 모두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6번째 전조 신호는 걷다가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자꾸 휘청거리는 현상이다. 환자들은 종종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셨는데 자꾸 비틀거려요 라고 표현한다. 바닥이 울렁거리는 듯 느껴지거나 걸음이 삐끗거려 중심을 잃는 경우가 반복되면 단순한 어지럼증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뇌의 손해, 즉 균형을 담당하는 부위에 혈류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할 때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아침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밤새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뇌경색 환자들이 아침에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오기도 한다. 물론 저혈압이나 귀 속 전정기관 이상으로도 어지럼증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뇌혈관 문제에서 비롯된 휘청거림은 특징이 다르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별한 이유 없이 걸을 때마다 중심이 기울거나 몸이 한쪽으로 쏠린다면 이는 뇌가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다. 7번째 전조 신호는 의학적으로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 불리는 현상이다. 쉽게 말하면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이다. 예를 들어 몇 분 동안 다리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다가 금세 정상으로 돌아오거나 감각이 갑자기 둔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다. 이런 증상은 괜찮아졌으니 별일 아니겠지 하고 방심하기 쉽지만 오히려 가장 위험하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발작을 경험한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석 달 이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하며 그 가운데 절반은 이틀 안에 발병한다. 즉, 증상이 금세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곧 큰 뇌경색이 닥칠 수 있다는 무서운 신호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사례에서도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잠시 뒤 회복된 환자가 병원을 찾지 않았다면 며칠 내로 큰 뇌경색을 겪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잠깐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결국 6번째 신호인 반복되는 균형 상실과 7번째 신호인 일과성 허혈 발작은 뇌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긴급 경고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경고를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어떤 작은 변화라도 반드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첫째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혈압 관리다. 이상적인 혈압은 대략 220에 80 전후로 알려져 있으며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람이라면 최소한 130에 80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혈압은 혈관벽에 미세한 손상을 만들고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을 좁히고 딱딱하게 만든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혈관이 막혀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하며
특히 아침에 일어난 지 30분 정도가 지난 시점의 혈압이 가장 정확한 지표가 된다. 둘째는 혈당의 안정적 관리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이 이상적이다. 이미 당뇨가 있는 사람이라면 공복 혈당은 13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은 180 미만을 목표로 관리해야 한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겨 혈관이 막히기 쉬워진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 환자는 뇌경색 위험이 최소 3배 이상 높다. 그러므로 혈당 관리 자체를 뇌혈관 보호의 핵심으로 여겨야 한다. 셋째는 콜레스테롤 조절이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저밀도 지단백, 즉 LDL 수치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LDL은 혈관벽에 기름 찌꺼기를 만들어 혈관을 좁히고 막히게 하지만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LDL을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기름진 고기, 가공육, 튀김류 같은 포화지방을 줄이고 연어나 고등어,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아마씨, 올리브유나 카놀라유처럼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기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녹황색 채소와 베리류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을 더욱 튼튼하게 해준다. 넷째는 생활 습관의 교정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규칙적인 운동이다.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를 주 5회 이상 실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때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기는 힘든 정도의 속도가 적당하다. 꾸준히 실천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 건강이 확연히 달라진다. 흡연은 반드시 끊어야 하며 담배는 혈관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기 때문에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술은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상승하므로 매일 규칙적인 수면을 취해 뇌와 혈관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 4가지 관리법은 단순히 습관의 교정이 아니라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생명선이다. 작은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며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지 않다. 스스로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은 뇌경색을 예방하는 데 매우 큰 힘이 된다. 하루에 단 3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의자에서 일어나기를 시도해보라. 2 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해 발장을 낀 채로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양쪽 다리에 힘이 균형 있게 들어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눈을 감고 서기를 해보라. 눈을 감은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30초 동안 서 있을 때 중심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셋째, 발 감각을 점검해보라.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지면서 감각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면 된다. 넷째, 일직선 걷기를 시도하라. 바닥에 선을 긋고 10걸음을 걸어보며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4가지 중 단 하나라도 이상이 발견된다면 결코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 되며 즉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응급실에서 치료 방향을 결정할 때 언제부터 증상이 나타났는지가 큰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작은 이상을 무시하면 평생 후회로 이어지지만 반대로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면 회복의 길이 열린다. 다리는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언어이자 경보장치다. 화재 경보음을 무시하면 불길을 피할 수 없듯 다리에서 오는 신호를 외면하면 뇌경색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신호를 인식하고 대응한다면 누구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 혹시 오늘 말한 내용이 자신이나 가족에게 해당된다면 그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다. 오히려 뇌가 미리 알려준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바꿔나간다면 미래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방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으며 그 누군가는 바로 자신이나 가장 소중한 가족일 수 있다. 오늘도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에서 시작되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뇌경색 같은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나 자신이나 가족에게 해당된다면 그것은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